자, 이제 보세요. 앉아요.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 1부 1처제죠. 그러니까 남편 남자 남편 하나에 부인 한 명이죠. 그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남자, 특히 왕이 여러 부인들을 거느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부 다처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종은 자기 정 부인이었던 원경하고 민씨 외에도 부인이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자식이 지금 봐봐요. 조선시대 그 자식 1등 누구예요? 어느 왕이에요? 태종이죠. 몇 남 몇 녀예요? 12남 17녀. 자식만 29명을 낳고 2위는 성종이죠. 16남 12녀. 3위는 선조나 정조. 자식이 25명. 많았죠? 세종대왕, 우리 알고 있는 세종대왕도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22명이었죠? 자, 요런 시대가 조선시, 어, 그치. 자, 오늘은 조선시대 이제 세종대왕 때 얘기해 볼게요. 자, 세종이 아들이 넷 있었죠? 기억나요? 큰 아들 누구였어요? 양, 양녕대군. 둘째가 효령대군이었죠. 기억나죠? 셋째, 충녕대군. 막내가 몸이 약했던 성령대군 해가지고 아들이 넷 있었죠? 아들 그 외에도 여러 명 있는데 자기 그 정식 부인 왕비와의 사이에서는 아들이 넷 있었어요. 근데 막내였던 성령대군은 몸이 약해서 일찍 죽었고 자, 큰아들 양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어요. 자, 근데 양녕대군 공부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공부 좋아하는데 양녕대군은 공부를 안 좋아했어요. 자, 자, 근데 양녕대군이 또 문제가 많았죠.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 기생들을 막 그 세자가 궁 밖에서 막 데려와가지고 궁 안에서 막 데리고 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봉지련, 평양기생, 소행, 초공장이란 기생은 자기 큰아빠였던 정종의 후궁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여인들이랑 쉴 새 없이 바람을 피고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전직 관리였던 곽선이라는 사람의 첩. 그러니까 유부녀죠. 이 유부녀 어리라는 여인을 또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나눈다. 그래서 어리가 임신을 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리가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공격을 받다가 자살을 해요. 자,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양녕대군이 결국은 태종의 신임을 잃고 세자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죠. 폐세자 되죠. 자, 그리고 태종은 제일 뛰어났던 책을 한번 잡으면은 이 책의 의미가 통하기 전까지는 책을 놓지 않았고 거의 매일매일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책을 읽었던 공부벌레. 누구? 충녕대군이 자기 형을 대신해가지고 세자가 되죠. 그리고 세자가 된 지 딱 2달 만에 바로 임금 자리에 오르게 돼요. 태종이 그 세자 된 지 2달 만에 충녕대군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고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난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우리 저 10,000원짜리에도 기록이 돼 있는 어느 임금? 세종대왕이 즉위하게 되죠. 자, 세종대왕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보통 왕의 즉위식은 보통 분위기가 어떨까요? 왕의 즉위식. 기쁠까요? 왕의 즉위식은 보통 슬픈 분위기죠. 왜 슬픈 분위기일까요? 보통은 전 왕이 죽으면서 그 자리를 자기가 이어받은 거기 때문에 새 왕의 즉위식은 그 전 왕의 장례식, 그 초상을 동반하면서 즉위식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왕은 보통은 현왕의 뭐예요? 보통 아버지죠. 자, 그래서 보통은 새 왕의 즉위식은 슬픈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데 세종은 달랐어요. 세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이 살아있는 가운데 왕자리를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즉위식이 좀 해피했어요. 예. 자, 근데 이 상왕, 태종, 이 사람 킬러 본능 있는 사람이었죠. 자, 대표적으로 이 사람 제일 먼저 죽인 사람 누구 있어요? 고려 말기에. 정몽주 선주교에서 때려 죽였죠. 그죠? 철퇴로 자기 부하시켜가지고 때려 죽였고. 그리고 조선 건국됐을 때 정도전이란 최초의 조선인도 어떻게 했어요? 역시 죽였죠. 그쵸? 집에 찾아가가지고. 남은. 그리고 자기 배다른 동생이었던 패자 이방석도 제거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고려를 섬겼던 신하들 많이들 다 이 이방원이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원의 킬러 본능이 끝이 안 났어요. 자,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 왕자리를 자기 셋째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어리디 어린 아들 세종이 너무 불안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 세종 자리를 위협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종이 그 세종의 외삼촌이었던 민무구, 민무질 그 형제들도 다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죠. 네. 자기가 왕위 물려준다고 그랬을 때 기쁜 얼굴을 띄었다 그래가지고 민무구, 민무질 그 형제, 민무휴, 민무회까지 다 죽여버렸죠. 이거로도 모자랐어. 자, 세종대왕 부인이 소헌왕후 심씨예요. 누구? 이 소헌왕후 심씨는 시몬의 딸이었어. 이 시몬은 세종대왕 즉위했을 때 당시 그 즉위가 영의정이었어요. 영의정이면은 어떤 직책이에요? 나라에서 제일 높은 직책이죠, 조선에서. 그죠? 왕, 영의정을 표현하는 표현. 뭐라고 표현할까요? 일인지하, 만인지상.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쵸? 이 1위는 누구예요? 왕 한 사람보다는 낫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보다는 어때요? 높죠? 이게 영의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죠? 2인자죠. 자, 근데 그 2인자 영의정 자리를 누가 차지했다고? 소원왕후 심씨, 세종대왕 부인의 아버지였던 시몬이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 시몬은 태종시절 때부터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 평소에 굉장히 뭐랄까 그 성품도 좋고 인간관계도 좋았어요. 그래서 이조판서, 병조판서, 자, 중요한 자리들은 다 차지하고 자, 영의정까지 이제 임명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세종이 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즉위했다는 거를 명나라 황제에게 알리러 시몬이 명나라를 가요. 자, 이 사이에 태종이 자, 생각하기에 이 시몬이 나중에 태종이 죽고 나면은 자기 어린 아들 세종을 좀 뭐랄까 압박하거나 왕자를 위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 태종이 세종한테 왕자를 물려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잘 봐요. 내가 지금 왕자리에서 물러나지만 이조, 병조의 일만큼은 그렇죠. 자기한테 신하들이 보고를 하게끔 해요. 자, 여기서 이조, 병조 얘기가 나왔는데 이조는 뭐 하는 부서일까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병조는 군사를 담당하는 사람. 자, 그래서 당시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병조 그 병조의 직원이었어요. 네. 병조 참판이었어요. 참판. 자, 이 2조 병조 여기 1인자가 뭐라고 부를까요? 판서라고 불러요. 2조 판서, 병조 판서예요. 2인자가 참판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차관이에요. 차관. 장관 바로 아래.
자, 병조 참판이었던 강상인이 이 병조의 일을 태종한테 보고를 아까 저기 여기 하게끔 해야 되는데 태종한테 보고를 안 하고 누구한테 보고했을까요? 세종대왕한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좀 이따 먹자. 자, 그래서 이 강상인이 세종대왕한테 이거를 보고를 했더니 태종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원래 나한테 군사 관련된 일을 보고하기로 했는데 이 강상인이라는 사람이 반란할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강상인을 잡아다가 고문을 시작을 해. 자, 조선시대 고문, 뭐 여러 가지 고문이 있는데 손톱 뽑기. 당시 강상인한테 가해졌던 고문이 압슬이었어요, 압슬. 압슬이 뭘까요? 오, 맞아요. 물로 몸을. 왜 지나가요? 도자기나 유리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쨍그랑 깨요. 자, 깬 다음에 이거를 바닥에 뿌려놔요. 그 다음에 이 고문할 사람을 거기에 무릎 꿇고 앉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릎에. 막 여기 다 찢어지고 피나겠죠? 자, 그러면은 그 위에다가 너희 널뛰기 알아요? 널뛰기 알아요? 널뛰기?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 무릎 위에다가 너를 올려놓은 다음에 남자 둘이 올라가가지고 그 너를 짓밟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다리를 위에다 너를 놓고 이걸 이제 사람이 올라가서 위에서 밟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 무릎뼈가 다 으스러지겠죠? 자, 그래서 압수를 당한 사람은 당하는 순간 뭐가 될까요? 안진뱅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형벌을 당하자마자 불구가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형벌이랑. 그 또 하나. 자, 사람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다리를 묶어놓고 여기다가 나무를 집어넣죠? 그 다음에 나무를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자, 이거 뭐 튼다고 하죠, 혹시? 줄이 튼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 사람 이렇게 앉혀놓은 다음에 요 다리 사이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크로스로 꽂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나무를 양쪽에서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여기 다리 허벅지 안쪽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거든요. 시험해볼까요? 자, 그걸 뭐 튼다고 한다? 줄이 튼다고 얘기를 해. 자, 근데 아무튼 강상인이 아주 모질게 고문을 당해요. 근데 당하는데 이 사람, 강상인은 실수로 세종대왕한테 군사 관련된 일을 보고했을 뿐 별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고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계속 고문을 하니까 자, 나중에 강상인이 나한테 원하는 답이 뭐냐고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자, 당시 이 강상인을 고문하던 유정현, 박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상인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거의 지금 초죽음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군사 관련된 거 세종대왕에게 보고하라고 한 사람이 영의정 누구? 시몬이지? 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무런 연관도 모두 없는 그 세종대왕의 장인어른, 자기 부인의 아버지니까 시몬 이름이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시몬이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지? 자, 강상이는 처음에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고문이 계속되니까 이거 견뎌낼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시몬이 강상인을 시켜가지고 태종이 아니라 세종대왕에게 이런 일들을 보고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몬은 명나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막 반기고 환영할 줄 알았는데 바로 끌려가죠. 끌려간 다음에 똑같이 압수를 당해요. 그리고 주리를 트는 걸 당하고 대역죄를 당해서 목숨을 잃게 된다. 그럴 리가 없죠.
강상인도 죽죠. 예. 야,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능지처참을 시킵니다. 대역죄라고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그쵸. 이 태종이 자기 사돈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아들의 지금, 자기 며느리의 아버지니까 사돈이잖아요. 사돈 시몬을 이렇게 죽게 만들죠. 수원하고 심씨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됐는데. 안 좋은 정도도 아니고 엄청나게 슬펐겠죠? 자, 그런데도 이 태종이 며느리 소원하고 심씨만은 건드리지 않아요. 자,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시아버지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태종 손에 많은 피가 또 묻게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세종은 네, 처음에 이렇게 좀 뭐랄까 끔찍한 일들을 겪고 비로소 이제 임금 자리에 오르게 된다. 자, 처음에 이제 세종대왕이 임금이 됐을 때 아직 상왕 태종, 아버지 태종이 살아 있었는데 당시 왜구들이 계속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노략질하고. 자, 이런 것들 정벌하려고 자, 왜구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랑 일본 사이에 있는 섬 어느 섬이에요? 네. 그쵸. 스시마 섬이죠. 이 대마도라고 불리는 이 섬에 왜구의 근거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종무란 장군을 보내가지고 공격을 해요. 어느 장군? 이종무. 자, 처음에 대마도를 배 타고 갔더니, 대마도가 저희 부산이랑 거리가 50km 정도거든요? 요거, 썰물 때 잘만, 조류 받아가지고 가면은 한 2시간이면 간다 그래요. 동력 없는 배로도. 바람 타고도. 2시간 정도면 가까운 거리가 대마도인데, 자, 대마도를 갔더니 이 대마도에 있던 왜구들이 대비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군대가 대마도에 있던 왜구들을 손쉽게 예, 무찔렀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 욕심이라는 끝이 없죠. 대, 대마도에 숲이 되게 많아요. 산이 많고. 자, 이 왜구들을 한번 뿌리 뽑자 그래가지고 이종무 장군이랑 거기 같이 대마도 정벌에 참여했던 장군들이 자, 저 산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왜구들을 다 아예 이번 기회에 다 죽여버리자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세 장군들이 다 갈 필요는 없다고 느꼈고 셋이 다 뭐 했을까요? 가위바위보 말고 제비. 제비뽑기를. 자,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걸린 장군이 자, 그 대마도 지리도 모르는데 그 대마도 깊은 산골짜기 그 숲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들어갔더니 왜구들이 대비를 잔뜩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던 조선군을 기습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때 조선 군대가 100명이 넘게 죽어요. 자, 그리고서는 전투라는 게 한 번 이길 땐 좋은데 한 번 지게 되면 사기가 확 꺾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결국 군대를 돌려가지고 한양으로 돌아와요. 자, 대마도 정벌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실록에는 이긴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누가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맞아요. 상황 태종이 준비를 한 거고 야심차게 준비한 내용인데 졌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겼다고 기록해 놓고 나중에 실제로 이 진 전쟁을 이끌었던 이종무는 유배를 가요. 네. 이게 대마도 정벌이에요. 네. 네. 공벌. 정벌이라고 부르기 좀 어려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 이제 정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전에 세종대왕이 여러 가지 조금 이제 좀 이렇게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는데 보세요. 양녕대군 폐쇄자 됐죠? 세자 노릇을 몇 년 했을 것 같아요? 10년, 12년, 20년 다운, 12년 업, 15년, 15년 다운, 13년, 13년 업, 10년. 내가 14년 했고. 양녕대군 세자 몇 년 했다고요? 14년. 짧은 기간? 아니죠. 14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엄청 긴 기간이죠. 자, 사실 양녕대군이 다음 왕이 된다는 거는 양녕대군 폐쇄되기 직전까지도 어, 당연히 양녕대군이 왕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폐쇄자가 된 거예요. 자, 양녕대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숫자가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튼 양녕대군이 폐사제되고 2달 만에 세종이 왕이 됐어요. 자, 세종을 지지하지 않고 양녕대군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상당히 많았겠죠. 그리고 아버지 태종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태종을 섬기는 신하들이 또 많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태종은 세종대왕 즉위하고 4년 만에 죽어요. 자, 당시 세종대왕의 나이는 이제 이제 신정을 직접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했을 때 나이가 26살이었어.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막 그렇구나. 자, 세종은 26살이었는데 당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나이 봐봐요. 어때요? 맞네. 나이가 많죠? 저 당시 나이는 엄청 많죠? 자, 이게 다 지금 보면 태종과의 관계는 또 어때요? 뭐, 그쵸. 다 태종의 어떤 오른팔, 왼팔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허조라는 사람도 나이가 많고, 아무래도 과거급제한 능력이 좀 뛰어났던 태종 때부터 일해오던 신하예요. 뭐, 아무튼 여기 기록을 좀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신하란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세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았겠죠. 자기가 이걸 막 휘어잡아야 되는데, 이 나이 많은 신하들이 세종 말을 좀 잘 안 듣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자,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 한 방에 훅 가기 좋은 사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네, 뇌물 사건이 있었어요. 자, 요게 김도련 사건이라는 사건이에요.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김도련. 선생님 봐봐. 고려 말기에, 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요 사람이 그, 이렇게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는 어수선한 틈에 자, 위에 저 관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바사바 욕을 잘해가지고, 죄 없는 고려시대의 양민들을 무려 462명이나 노비로 만들었어요. 자, 죄 없는 사람들 462명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노비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노비는 사람이죠. 노비 한 사람 가격이 대략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였을까요? 스마일. 30만 원, 또 10만 원. 사람인데? 왕. 100만 원, 5만 원. 사람이라고, 사람. 일 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1000만 원이었어요. 노비 한 사람 정도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1000사람이었는데 그 노비를 462명을 죄 없는 사람을 노비로 만든 거예요. 462 곱하기 1000만 원 하면 뭐 얼마일까요? 46억이죠. 자, 엄청 큰 돈이죠. 근데 이거 혼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관직에 있던 사람들 도움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 김도련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관직에 있던 사람들한테 노비를 선물로 바쳐요. 이게 그 명단이에요. 병조판서 조말생부터 해서 평성부원구 우의정 뭐 좌의정 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노비를 돌린 거예요. 자, 이게 김도련 뇌물 사건인데 세종대왕이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직접 정치하게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리스트를 쫙 공개를 해요. 어, 한 사람을 뜻하는 단위. 이름 없는 사람은 이름은 실록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12구를 받았다라는 얘기만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태종과 가까웠던 그 신하들이 대부분이 이 뇌물 사건에 같이 연루가 돼요. 그래서 다 유배를 가거나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서야 비로소 세종이 직접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막 유배를 가고 직첩을 박탈하고 파면시키고 막 이렇게 돼 있죠? 네. 세상에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세종대왕 하면은 우리 그냥 훈민정음하고 좋은 사실, 예쁜 사실들만 보통 알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정치를 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꽤
많았다가 자기 장인어른도 막 죄 없이 죽게 되고. 자, 이 세종대왕 때를 상징하는 세종대왕의 오른팔 왼팔 같은 인물이 자, 영의정으로 최장기간 있었던 대표적인 정승 누구다? 황희정승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플러스 하자면 누가 있다?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어. 자, 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출생 1363년 어디서 태어났어요? 개성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고려 시대 태어난 거죠, 개성에서. 그죠?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그리고 고려 시대 과거에 급제를 했어요. 관직 생활 몇 년 했어요? 73년이나 관직 생활. 18살에 과거 급제해가지고 똑똑한 거죠? 자, 73년 동안 관직 생활을 했는데 23년 동안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다 거쳤고 여기 보면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궁조 6조. 조선에 있는 관직이랑 관직은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두루두루 다 거친 거죠? 네. 자, 여기 보면은 태조 때부터 이 사람이 거친 관직인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우수뷰, 세자부정자, 우수뷰, 우보궐. 자, 안 거친 관직이 없죠? 네. 자, 그리고 세종대왕 때 넘어오면은 또 많은 관직을 또 역임했다가 세종 13년부터 세종 죽을 때까지 쭉 영의정을 했어요. 20년 동안. 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관직 운이 있었던 그 사람이 황인데, 자, 이 황희는 세종대왕이 무슨 정치를 할 때마다 황희를 불러다가 계속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황희가 얘기한 대로 해라 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황희정승과 맹사성 이 두 투톱 외에도 세종대왕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치를 하던 공간이 있었는데 우리 세종대왕 하면 유명한 연구기관 뭐가 있어요? 집현전이라는 교육기관이 있죠. 자, 세종대왕 정치의 핵심 뭐가 있어요? 집현전이 있죠. 이 집현전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관청인데 고려시대 때는 별 기능이 없었어요. 원래 중국에서 그 이름이 넘어온 관청이긴 한데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건 어느 왕 때다? 세종대왕 때다. 자, 집현전을 설치하고 나서는 여기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그 연구를 바탕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게 세종대왕. 그리고 학자들만 연구를 시킨 게 아니라, 자, 왕이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학문 토론을 하면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그 토론을 경연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경연. 세종대왕 정치의 핵심 기구, 집현전. 거기서 학자들을 모아놓고 했던 학문 토론, 경연. 정책 토론이자 학문 토론을 경연이라고 불러요. 자, 세종대왕 때부터 뒤를 이어서 즉위하는 문종, 단종 때까지 집현전에서 근무했던 학자들이 96명이었어요. 몇 명? 96명. 이 96명 중에서 절반, 48명이 과거 시험에서 5등 안쪽에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 과거 시험, 조선시대 과거 시험 들어봤죠? 몇 년에 한 번씩 실시됐을까요? 한일 몇 년? 5년 10년 5년 다운, 10년, 5년 다운, 1년 업, 6년 3년. 자, 3년마다 한 번씩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몇 명 뽑을까요? 100명 100명 다운, 50명 50명 다운, 30명 업, 100명 40명 다운, 35명 다운, 2명 33명이요. 자, 3년마다 한 번 몇 명 뽑는다고요? 33명을 뽑아요. 자, 그 중에 1, 2, 3등을 갑과 4등부터 10등까지를 을과 11부터 33등까지를 갑을 다음에 뭐예요? 병과라고 합니다. 병과. 자, 갑과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100명 3명이라 그랬죠? 갑과에서 1등을 뭐라고 부를까요? 장원급제, 장원이라고. 2등을 뭐라고 부를까요? 방안이라고.
3등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 집현전 학사들 96명 중에서 48명이 몇 등 이상? 5등 안쪽이었다. 소위 말하는 이 과거 시험에 33등만 해도 최고 엘리트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별된 정말 정말 뛰어난 슈퍼 엘리트들이 이 집현전에서 근무했다. 집현전에서 근무했던 유명한 인물들. 정창손 22년 근무했고요. 최만리 18년, 성삼문 15년 들어봤어요? 박팽년, 자, 신숙주. 자, 이런 사람들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공부하면서 세종대왕이 이제 토론하고 경연할 때 꼭 여기 껴가지고 나라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 자, 집현전 학자들은 뭐 이제 공부 위주로 계속 이제 거기서 책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책 계속 읽으면서 공부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보통은 과거 시험 합격하면 공부 더 하고 싶을까요? 공부 더 안 하고 싶지. 그쵸? 그치? 공부 안 하고 이제 과거 급제했으니까 이제 높은 관직에 막 출세하면서 뭐 거기서 받은 돈 이런 것들로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예쁜 여자들 누리고 막 이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현전 학사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공부하기 좋아하는 세종대왕이랑 계속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현전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그쵸? 자, 근데 공부하느라고 매일 너무 힘드니까 세종대왕이 당시에는 그 귀하다는 제주도에서 나는 특산물, 귤을 항상 이 집현전에 뒀다 그래요. 그래서 집현전 학사들은 귤만큼은 1년 내내 맛있게 많이 먹었다 그래요. 그리고 자, 공부하다가 지친 그 선비들을 위해 가지고 학사들을 위해서 좋은 술상을 마련해 가지고 항상 그들이 공부하다 지치면은 술 한 잔 마실 수 있게 맛있는 안주 먹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줬다. 자,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도 휴가를 가요, 휴가. 자, 휴가를 가는데 집현전 학사들이 휴가 갔을 때 그 휴가의 이름, 바로. 예, 어. 자, 그래서 방 사가독서라고 불렀어요. 자, 뭔가 좀 분위기가 어때요? 독서. 자, 감이 오죠? 자, 여기서 독서는 뭔지 알겠죠? 책 읽는 거예요. 사가는 뭘까, 사가? 자, 너희 그 조선시대 죄 지어가지고 약 받아서 죽는 거 뭐예요? 사약이죠. 이 사약할 때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릴 사자가 그랬죠. 임금이 사사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사도 같은 사자예요. 내린다라는. 이 가는 무슨 가짜일까요? 집 가짜예요. 그러니까 집현전에 있지 않고 집으로 가서 책 읽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읽고 싶은 책이나 나라 정책이나 중요한 것들 결정할 그럴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 마음대로 읽으라고 집에 휴가를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사가독서제. 자, 선생님 봐봐. 너희 한강다리들 지나가 본 적 있죠? 한강다리 아는 다리 어느 다리들 있어요? 잠수교 또 좋아요. 잠수교. 반포대교 그렇죠. 서초사니까 또 서울 집이야. 서울 사는데 서울 지리 약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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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혹시 동호대교라고 들어봤어요? 동호대교 들어봤어요? 네. 자, 우리 저 강남에서 동호대교 건너가지고 강북으로 올라가면 어느 동네 있어요, 혹시? 강북에 혹시 너희 지하철역 중에서 옥수역 들어봤어요? 3호선 옥수역? 옥수동 있죠? 옥수동 또 옆에 금호동 들어봤어요? 금호역? 예, 잘 사는 동네? 금호동 옆에 또 무슨 동네 있어요? 연예인들 많이 사는 동네. 한남동이라고 있죠? 옥수동, 금호동, 한남동 이런 데 있죠? 그죠? 처음 들어보니? 자, 그리고 동호대교 남단, 강남 쪽에는 동호대교 바로 건너면 바로 어떤 동네 있어요? 잘 사는 동네. 압구정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압구정동? 압구정동은 아주 잘 사는 동네죠. 압구정은 자, 한명회라는 사람 들어봤나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한명회라고 세조라는 사람을 임금으로 만든 유명한 신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다가 정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화려하고 좋은 정자를. 정자라고 하는 거는 햇빛이나 이런 거 피할 수 있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축물이죠. 자, 압은 논다란 뜻이에요. 구는 갈매기예요. 갈매기가 와서 논인다는 정자. 한명회가 만들었던 무슨 정? 무슨 정? 압구정이에요, 압구정. 자, 그 압구정인데, 아무튼, 압구정은 강남에 있는 거고, 강북으로 올라가면, 옥수동, 금호동 있었다 그랬죠? 그 무슨 다리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대교? 동호대교. 동호대교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자, 당시에, 세종대왕이 사가독서라고 해서 휴가를 준다 그랬죠, 집현전 학사들한테. 그죠? 자, 그러면 집현전 학사들이 보통은 어디를 가가지고 책을 읽었냐면, 서호. 그러니까 한강에서 서쪽 지역에 있는 지금의 혹시 용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예, 미군 기지 예전에 있기도 했었던 그 용산. 자, 그 용산이란 곳에를 서호라고 불렀어요. 한강의 서쪽이라 그래가지고 호수호자 써가지고 처음엔 서호에 있다가 나중에 그 독서당이 그 동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그 독서당이 이제 그 동호 독서당이라고 불렸거든요. 그 동호 독서당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 다리가 무슨 대로가 된 거예요? 동호대교가 된. 그 그쵸. 그 동호독서당을 거쳐간 여러 선비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황희 맹사성뿐만 아니라 회계 이후. 이황, 서해 유성룡. 네, 유성룡 들어봤어요? 자, 그리고 우리 9번 과거급제했던 율곡 이런 사람들이 동호독서당 출신들이에요. 네. 가서 책 읽은 사람, 슈퍼 엘리트들. 자, 우리 말 나온 김에 TMI인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율곡 이가 선생님 봐봐. 율곡 이가 그 동호독서당에서 책 읽으면서 거기 있는 여러 학자들이랑 그 질의응답했어요. Q&A, 퀘스천 앤 앤서어 했던 그런 것들을 기록해놨는데 동호 문답이란 책이 있어요. 율곡 이의 유명한 책 무슨 책이라고요? 동호 문답. 동호 독서당에서 여러 학자들과 질문하고 답한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세종대왕의 그 정치의 핵심은 민본. 민본이 무슨 뜻일까요? 민본. 백성을 근본으로 한다. 뿌리로 한다. 그리고 자주. 자주는 뭘까요? 자주. 그렇죠. 자주가 뭐예요? 자주. 스스로. 어. 자, 그리고 또 하나 실용이에요. 자, 세종대왕 정치 세 가지 키워드 뭐라고 핵심이? 민본, 자주, 실용이에요. 자, 당시 우리는 중국 달력을 받아다가 썼어요. 근데 중국 달력은 중국의 하늘과 중국의 어떤 절기를 가지고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이랑 뭐 시간이나 날짜 이런 게 잘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선시대 그 서운관이라고 해서 천문학 관측하는 관리들이 일식, 월식을 항상 틀리게 예보를 했어요. 자, 문제가 많죠? 또 그리고 날씨나 이런 것들 잘 알아야 농사 짓는데 농사를 지을 때도 이게 엉망이었단 말이에요, 달력이. 그래서 이슬람 달력, 중국 달력, 여러 달력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하늘을 보고 우리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것에 맞는 자주적인, 우리 것의 달력, 실용적인 달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달력이 실정산이에요. 자, 따라 읽어보세요. 실정산. 세종대왕 때 만든 우리 하늘을 보고 만든 달력 뭐라고요? 실정산. 세종대왕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신분 고하를 가리지를 않았어요. 아버지는 원나라 사람, 엄마는 관의 노비였어요. 엄마가 노비니까 이 사람도 태어나서 뭐가 됐을까요? 노비 출신이었는데 이 사람 손재주가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불러다가 벼슬을 주고 과학기술을 크게 이제 발전하게 만들었죠. 이 사람 누구예요? 장영실이죠. 자,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이 사람을
종 3품, 상급 공무원까지 만들어요. 자, 조선시대 노비가 상급 공무원까지 올라간 케이스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장영실. 회시계, 물시계 들어봤죠? 치국이 이런 것들. 장영실이 아마 뒤에서 다 뭔가 이 어떤 재주나 이런 것들을 발휘했을 것들이라고 추측을 해요. 특히 물시계 같은 경우, 자경루 같은 경우에는 장영실이 직접 주도해서 만들었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죠. 자, 그리고 과거 시험 급제했던 이 문관인데 음악에 재능이 있었던 박연이라는 사람한테 당나라 음악 그리고 한국의 내려오는 여러 음악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것에 맞는 재래 음악들을 정리하게끔 만들어요. 자, 세종시대 때 또 이제 잘 쓰였던 이 음악가 하면 누가 있어요? 박연. 그리고 당시 세금 거두는 거에 관련돼 가지고 말이 많았어요. 자, 예전에는 농경사회였죠. 농사가 나라의 제일 중요한 산업이었잖아요. 자, 농사에서 중요한 거 날씨, 토지 뭐 어떤 좋고 나쁘고 이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 세금을 거둘 때 흉년이 들었으면은 조금 더 많이 거둘 수 있지만 흉년이 들으면은 세금을 또 많이 거두면은 백성들이 몰락하거나 힘들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흉년이 들었는지를 조사하고 어떤 땅은 좋고 나쁘고를 조사해가지고 맞춰서 세금을 거두는 방법을 만들어요. 이게 공법이란 제도예요. 자,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세금제도 뭐라고요?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시행할 때 농민들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관리들을 보내서 무려 17만 2,800명을 직접 찾아가게 해요, 관리들이. 자, 그렇게 해서 이 공법이 시행돼도 좋은지 나쁜지 찬성 반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여러 사람들 모아가지고 정책 결정할 때 설문조사하는 거 쉽지가 않죠. 자, 근데 이 당시 때 500년 전에 저 무지랭이 흑투성이 농민들한테 직접 이 정책을 해도 좋은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물어가지고 자,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지 않았어요. 자, 17만 명이나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뤄낸 세금제도 뭐예요? 무슨 법? 공법. 자, 세종대왕은 영토 넓히는 거에도 크게 관심이 많았어요. 자, 여기 쌍성총관부를 국민왕 때 차지한 이래로 여진족들이 여기 많이 사는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에 4개의 군을 설치해요. 이게 뭐다? 몇 군? 4군. 그리고 여 꼭대기 여기에다가 6진을 설치해요. 자, 4군을 개척했던 사람은 장진이었어요. 무관이었어요. 이 사람은 최윤덕. 4군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윤덕. 그리고 6진을 건설했던 사람은 문신이었어요. 붓을 든 사람. 과거 급제했던 누구? 김종서. 자, 김종서가 여기 있던 여진족들을 잘 제압하고 여기 육진을 잘 설치해서 여기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김종서의 별명은 큰 호랑이, 대호였다. 예.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어. 너희 사람 성격 유형 검사하는 거 MBTI 할인이 뭐예요? I예요? T구나, 할인이. 이런 식으로 놀리는구나. 자, 시우는 뭐예요? 지금 할인이 뭐야? 몰라요? 어, TS가 나왔어. ESFP. 저기 뭐야, 평균은? 모르겠어. 민재는? 한국인 선생님 ENTJ 나오던데. 한국인 그래, 맞아요. T예요. 자, 근데 세종대왕 성격을 실록에 나온 기록을 가지고 그 MBTI 한 유형 검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맞춰봤는데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세종대왕? 한국인
그런 T지만 INTJ가 나왔다. 자, 일단 생각을 많이 해. 그쵸. 이 INTJ들은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그치 꼼꼼하고 추진력 있고 계획적이고 이런 타입인데 선생님 봐봐. 세종대왕이 여러 사람들 학자들 모아놓고 토론했다 그랬죠. 자, 이런 토론을 뭐라 그랬어요? 경연이라 그랬죠. 자, 이 경연 자리에서 여러 학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나라 어떻게 뭐 돌아갈 얘기들을 하고 정책 결정을 했는데 자, 고야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고야케. 이름이 뭐예요? 성은 고씨고 약은 같을 약자예요. 같다. 해는 바다예요. 바다.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같다. 바다같이 큰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좋은 이름인데 이름이 고약해. 자, 이 고약해도 과거 시험 급제한 사람이라서 자, 이제 그 경연 자리에 참석해서 세종대왕이랑 토론을 하는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 봐봐. 이 중에서 부모님 공무원이신 분 있나? 네. 공무원들은 봐봐. 한 자리에서 계속 근무해요? 외근도 나가고 공무원들은 그 임기가 있어요. 어떤 보직을 맡으면 그거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직을 돈단 말이에요. 몇 년에 한 번씩. 그거 왜 돌릴까요?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공무원은 권한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그 권한, 이거저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뇌물이나 이런 거 부탁이나 이런 게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공무원들 그런 거 안 받고 청렴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람이 돈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질 수도 있죠. 부정부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너희 학교 선생님들도 한 학교에 오래 계셔요? 한 5년 있으면 다른 학교 가고 돌아요. 어. 교육청에서 한 선생님을 한 학교에 그렇게 오랫동안 막 10년, 20년 동안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최장이 5년이에요. 5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고약해랑 세종대왕이 뭘 가지고 토론했냐면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자,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지방에 파견한 관리를 예전에는 수령이라고 불렀고 사또라고도 불렀어요. 자, 변사또 들어봤죠? 자, 아무튼 이 수령, 사또가 임기가 자, 1년, 길어야 1년 6개월이었단 말이에요. 자, 길지 않죠? 자, 원래 서울에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과거 시험 급제해가지고 저기 저 부산에 사또로 갔어요. 자, 근데 부산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그 사또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고려시대 때부터 살아왔던 향리들 있죠? 이 향리들한테 향리 아전 알아요? 여기 이렇게 간신수염 같이 기르고 사또 옆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들? 그 향리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들어가지고 고을을 이끌어 가는데 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다스릴만 하면은 1년, 1년 6개월 지나면은 다른 고장으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었어요. 근데 세종대왕 생각하기에 이러다 보면은 업무 연속성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익숙해질만 하면 다른 고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1년이나 1년 6개월 말고 3년이나 5년 정도로 늘리자는 얘기를 신하들한테 물어봐요. 경연 자리에서. 자, 그랬더니 고약해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건 좀, 아니, 맞아요. 딱 정확해요. 자, 3년, 5년, 그렇죠. 이렇게 길어지면 부정부패하고 뇌물 받는 관리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자, 근데 세종대왕이 경의 말이 옳다. 자, 그런데 점점점 하고 그 자기 얘기를 또 이제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세종대왕이랑 고약해랑 계속 토론 배틀을 벌인단 말이에요. 근데 신하가 왕한테 이렇게 계속 대들거나 왕 얘기에다가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원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세종대왕은 기본적으로 신하들 하는 얘기들을 다 잘 들어요.
자, 근데 고약해가 계속 얘기해도 세종이 요리조리 피해 나가면서 계속 자기 얘기를 하니까 고약해가 중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자리를 펑 박차고 일어나요. 세종대왕 앞에서. 자, 조선시대 때 임금님 앞에서 신하가 토론 배틀 벌이다가 갑자기 치고 일어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즘에도, 자, 요즘에도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은 무례한 행동 같이 보이잖아요. 자, 그런데 고약해는 그랬어요. 그래도 세종대왕은 고약해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수령의 임기를 3년으로 늘렸어요. 이게 INTJ 스타일이에요. 겉으로는 소통을,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소통도 잘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어떤 타입이에요? 그냥 분위기를 사람들이. 답정너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 학자들, 학자들이랑 아무리 토론 배틀을 하고 해도 학문적으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니까 토론 배틀 열어놓고, 이미 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계산을 다 해놓고 하는. 그 너희들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래도 세종대왕은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잘 어떻게 했다? 끌어안아. 그리고 여러 사람들 능력을 잘 알아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부려먹는 거에 있어서는 세종대왕이 최고였다. 그리고는 뭘 창제하시죠? 자, 훈민정음 창제를 하는데 집현전 학자들이 이거를 찬성했다, 네. 반대했다. 찬성했다, 반대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개별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그죠? 자, 조선시대 때는 기본적으로 한문을 썼죠. 자, 한문은 어느 나라 글자죠? 중국의 글자죠. 자, 우리 중국의 글자를 잘 쓰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 글을 만들어가지고 중국 심기를 건드립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해요. 자, 세종대왕 이거 반대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한테 훈민정음 만들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자, 자기가 예뻐하는 큰아들, 세자랑 여러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몰래 그 아들들한테 만들게 해요. 키가 안 가는 거지.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자, 자기 아들들한테 여러 가지 미션을 줘가면서 만들게 해요. 그리고 다 만들어 놓고 반포하겠다고 하니까 집현전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반대를 하죠. 최만리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반대를 하죠. 하지만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어떻게 해요? 반포하죠. 그러면서 충신, 효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가 재혼하고 이런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조선 전기까지는 되다가도 점점 이게 안 되게 막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재혼한 여자의 자식은 과거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편이 일찍 죽거나 남편이랑 헤어진 여자들, 재혼하지 않고 남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여자들을 열녀라고 해서 칭찬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목조 이한사 기억나요? 전주 향리였다가 도망쳐가지고 쌍성총관부 있는데 정착했던 이성계 저 4대주 할아버지 있었죠? 이한사부터 이자춘, 이성계, 이방원까지 이르는 6대조를 칭찬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했다 그래서. 자, 육룡이 나르샤, 해동 육룡이 나르샤, 여섯 용, 조선을 건국한 여섯 임금들을 칭송했던 뭐를 불렀다? 용비, 어천가, 이방어까지. 그리고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를 편찬하는데 그 농서가 농사 직설이에요. 자, 요거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마칠게요. 선생님 봐봐. 선생님 봐봐. 세종대왕은 소위 말하는 그 육각형 인간, 만능형 인간, 뭐 공부 잘해, 음악 잘해,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뭐 농서도 잘 편찬해. 자, 뭐 나무랄 게 없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종대왕한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결점. 미만. 첫 번째, 건강 문제였어요. 세종대왕의 첫째 문제 뭐라고요? 야채를 안 먹어요. 고기 없어서. 여기서 야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세연이 좋아해. 오이 좋아해요? 정말 좋아서. 당근 좋아해요? 양파 좋아해요? 마늘 좋아해요? 야채 좋아하는구나. 자, 세종대왕은 야채를 안 먹었어요. 그럼 뭐 먹어요, 맨날?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세종대왕 고기 먹는 거를 걱정했다는 기록도 실록에 실려 있어요. 자, 그리고 세종대왕은 고기 좋아하는데 움직이는 거는 안 좋아해요. 맨날 책만 봐요. 앉아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살이 어떻게 될까요? 쪄요. 자, 그래서 30대 초반부터 이 병을 앓게 돼요. 막대요, 당근. 자, 실록에는 소갈이라고 나와요. 소갈. 당뇨 걸린 사람들 뭐 많이 마실까요?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셔요. 당뇨 걸린 사람들 그 기름진 거나 이런 거 분해하려고, 그쵸? 물을 먹어도 물이 자꾸 고프단 말이에요. 미네랄이라도 먹어야 자, 그래서 이 30대 초반부터 세종대왕은 심하게 당뇨를 앓아요. 자, 당뇨 걸리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잘려요. 자, 잘려요. 이게 자기가 먹은 음식에 있는 그 당이 분해가 안 돼가지고 점점 이제 이런데 혈액순환도 안 되고 나중에 심해지면은 막 걷지도 못하고 이제 시력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들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이 당뇨가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잘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40대 넘어서가는 처음에 오른쪽 눈이 안 보이다가 그 다음에는 왼쪽 눈도 점점 안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귀도 잘 안 들려. 자, 종합병동이 돼요, 완전. 자, 세종대왕의 첫 번째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었어요. 건강 관리가 안 된 거. 그 다음 두 번째, 뭘까요? 마지막에. 고집이, 맞아요. 센데 좋은 쪽으로만 셌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 아들 문제였어, 아들. 세종대왕은 수원하고 심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8명이었어요. 자, 근데 큰아들 문종, 이 문종은 주니어 세종이. 세종의 유전자를 잘 받아가지고 역시 육각형 인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문종은 아버지랑 달리 세종대왕은 자식이 22명이었거든요. 문종은 여자한테 관심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랑 결혼했어요. 자, 문종의 첫 번째 부인 휘빈 김씨였어요. 10대 중반에 결혼을 했어요. 중3 때. 근데 봐봐.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 비주얼이 문종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쵸. 자, 그래서 이 문종이 휘빈 김씨 말고 다른 첩 둘만 예뻐한 거예요. 이 휘빈 김씨를 안 찾아가고. 그러니까 휘빈 김씨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기분이 나쁘고 빨리 아들을 낳아야지 인정을 받는데 답답했겠죠? 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수소문을 해요. 자, 어떻게 하면 저 문종이 나를 사랑할까? 자, 그래서 이 문종이 좋아했다는 그 첩들 있죠? 그 첩들 신발을 몰래 훔쳐다가 이거를 태워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자, 한약에다가 타가지고 문종한테 먹이려고. 자, 옛날 옛적에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비밀스러운 얘기에는, 남자 사랑을 얻을 때 그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의 신발을 가져다가 태워서 이거를 먹이면, 약을 만들어가지고 먹이면은 그 사랑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당신은 아니고 김씨. 자, 그런 짓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 봐봐, 마지막이야. 자, 남자 뱀이랑 여자 뱀이 사랑할 때 나오는 액체가 있다 그래요. 그 액체를, 이게 좀 적셔다가 여자가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거기에 이렇게 흥분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휘빈 김씨가, 자, 요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요게 들켜요.
이거 하면 되는 짓일까요? 안 되는 짓일까요? 네. 쫓겨나요. 세종대왕이 화나가지고. 자, 두 번째 며느리 드려요. 순빈, 봉씨. 자, 이번에는 세종대왕이 비주얼을 좀 고민을 했어요. 자, 허조라는 신하가 자, 세자빈 고를 때는 덕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세종대왕이 얼굴도 좀 보라 그래가지고 얼굴까지 같이 봤어요. 자, 얼굴도 좀 예뻤는데 역시 문종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근데 순민봉 씨는 MBTI로 치면은 좀 E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좀 그래서 어떻게든 그쵸. 문종한테 사랑을 좀 받으려고 궁녀들한테 문종을 사랑한다는 취지의 노래를 시로 이렇게 만들게끔 해요. 그 다음에 그 시를 줘가지고 궁녀들한테 막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러니까 내 남편, 내 임금님 사랑합니다라는 뉘앙스의 노래를 막 궁녀들한테 부르게 한다고. 근데 이거 좀 어때요? 그냥 거의 좀 부담스럽죠? 자, 여자가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나서면 남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싫죠? 자, 이래서 문종이 자꾸 또 찾아오질 않아요. 외롭죠? 그래서 순빈봉 씨가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왔던 궁녀 있어요. 이 궁녀랑 사랑을 나눠. 조선시대 최초의 레즈비언이에요. 자, 이 데리고 온 궁녀랑 빨개 먹고 자는 거예요. 자, 자, 이걸 들켜요. 자, 이렇게 해서 순빈봉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궁 밖으로 쫓겨나. 자, 그리고 문종이, 자, 세 번째 부인으로 들인 여자는 권 씨였는데, 자, 문종의 첩이었어요. 근데 이 권 씨는 품행이 아주 좋았고, 딸을 하나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미 먼저 딸을 낳았기 때문에 그 첩인 권 씨를 세 번째 세자빈으로 올려요. 이 여자가 나중에 문종의 정식 왕비가 되는데 현덕왕후 권씨. 자, 이 권씨는 다 좋았어요. 문종도 좋아했고 다 좋았는데 딸 하나 낳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문종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누구다? 홍위, 단종이. 근데 단종 낳고 어떻게 했을까? 몸이 약해졌어요. 세종이 며느리 보는 눈이 없었다. 그리고 무리하게 아들 며느리를 자기가 골라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아들이 반감을 가져가지고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해. 그리고 세종대왕의 또 다른 아들 이명대군도 한 번에 이혼. 자, 막내 아들이었던 영웅대군도 아버지가 골라준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두 번 이혼을 했어. 자꾸 아들 며느리를 아버지 세종이 골라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아들은 그걸 좋아했다고 안 좋아했다고요? 여기까지 할게요.